김미용입니다. 저는 오늘 필라테스와 필라테스 운동 철학을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다음 동영상을 올려드리고자 필라테스 바이블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필라테스 바이블이라는 책은 조세 필라테스가 직접 집필했고요. 그리고 저드 로빈스, 린반 휴트 로빈스가 엮었고, 그리고 원정희 작가님이 옮기셨습니다. 저는 아직 이거를 책을 읽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읽다 보니까 이분은 유아기에서부터 초, 중고, 대학 이후 장년기까지 점진적으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상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 내용 중에 그 자녀의 교육과 또 건강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강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본 자녀 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조세 필라테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세 필라테스는 필라테스 운동의 창시자이고요. 1883년 독일 멘첸그라드바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이분의 행적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다시 정리해서 그분의 운동 철학과 함께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분의 운동 철학에서 이분이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연 섭리에 입각한 자연의 섭리와 조화를 이루는 건강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체와 정신의 고른 발달. 그러니까 몸이 먼저다, 마음이 먼저다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고르게 발달시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요. 자녀 교육과 관련이 없는 분일지라도 이분이 갖고 있는 운동 철학을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기 자신에게 접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모유 대신 인공 대체물을 먹인다. 배고프지 않은데도 먹인다. 춥지 않은데도 옷을 너무 많이 입힌다. 졸리지 않은데도 억지로 재운다. 아기들의 팔과 다리를 억지로 늘리거나 구부린다. 네, 이쯤 되면 한두 가지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기들의 팔다리를 성장점을 자극하기 위해서 마사지도 많이 하고 또 스트레칭도 해주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억지로 과도하게 늘리거나 구부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몸무게를 버티지 못할 정도로 아직 근력이 강하지 않은데 강제로 일으켜 세운다. 네, 아이들에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아이의 근력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때로는 어떤 아이는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요. 어떤 아이는 좀 더 느리게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부모들이 눈높이를 맞추어서 아이들을 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임을 제어할 정도로 아직 힘이 세지 않은데 강제로 걷게 한다. 아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 너무 일찍 많이 걷도록 강요를 하다 보면은요, 다리가 옷자로 휘게 돼요. 그래서 걷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모들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바닥에 웅크리고 앉는 자세를 더 좋아하는데도 휴식을 위해 강제로 의자에 앉힌다.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억지로 못 움직이게 한다. 조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무를 타거나 울타리에서 뛰어내리는데 이를 금지한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많이 움직이는 거, 움직임이 뇌랑 관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먼저 올려드렸던 동영상 중에는 뇌와 움직임과의 관계에 대해서 올려드린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 뇌세포가 생겨나죠?
특히 다리의 움직임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장기의 아이들은 가만히 앉히는 것보다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강제로 조용히 시킨다. 관심이 없는데 공부하라고 강요한다. 아이들은 맹목적인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공부하는 척한다. 네. 공부에 관심이 있고 또 취미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시키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끌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진실을 말하려는 자연스러운 성향을 갖고 있는데 가끔 부모들이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친다. 이 부분은 저도 찔리는 바가 있습니다. 네. 매우 자주 아이들에게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이해 못하는 것들을 가르친다. 자연스럽게 변비 예방 훈련을 하기보다는 변비약을 먹인다. 음란하면서 고상한 척하는 오늘날 아이들은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배우거나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다. 몸과 마음의 결정적인 파탄을 가져올 지식과 정보를 되는 대로 거리나 다른 곳에서 주워 듣게 묵인한다. 그렇게 방치된 결과 남녀 모두의 자위행위, 인류 등에 대한 혐오를 일으킨다. 그 집에서 부모님이 그냥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흘려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 성에 대한 잘못된 그 환상을 갖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아직 적절한 나이가 되지 않은 아이에게 너무 과도한 정보를 주는 것도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자의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자유롭게 오픈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과 후의 아이들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다고 여기는 절대 확실한 지혜로 결정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도록 강요받는다.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는 경우도 있지만 희생자들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포기하고 사회와 스스로에게 손해를 끼친다. 성공은 돈으로 측정된다는 생각을 주입받은 아이들은 그로 말미암아 가능한 한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네, 요즘 추세가 이렇죠. 아이들이 그 돈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돈은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은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뜻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가장 나다워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저에게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이 또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물질은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에 대해서는 다 다른 생각이 있을 텐데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 교육을 위해 확립된 루틴에 따라 아이들은 절차대로 움직이도록 강요받는다. 트레이닝 시스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건강에 유익한 루틴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가지며 대부분 기계적으로 따라한다. 네. 필라테스는 기계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운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 내가 왜 이 운동을 하는지를 또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필라테스는 이와 같이 자녀의 잘못된 그 교육법 그리고 건강관리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청소년기와 성장기의 정상적인 독창적, 식욕, 열정, 경쟁력 등이 부족해집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서서히 가라앉아 버려 인생의 희열이나 성취의 영광, 넘치는 활기와 건강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삶의 문제들과 신체를 올바르게 조절하는 법을 배웠더라면 이러한 환희들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짧은 내용이었지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저도 필라테스의 그 운동 철학에서 얘기하는 자연의 섭리에 입각한 그런 운동, 그리고 신체와 정신의 고른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통해서 환히 넘치고 희열에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